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늘 사당동에서 여러 가지 일상을 시작했습니다만 정책과 이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귀국하는데 뉴욕에서 서울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말했군요.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오이신들은요, 떠난 유엔 사무총장을 계속 비판합니다. 우려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서 우려맨이라고 별명까지 붙였다는데 저런 지적에 담긴 함의를 하나씩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유상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도 손유상이 들어섰잖아요. 네. 오늘 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그 윤병세 장관이 그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산 소녀상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 영사관 앞에 시설물이나 이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부산에도 이제 일본의 총영사관이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세웠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세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외교적 논쟁의 출발점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가 뭐 소녀상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윤병세 장관이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윤병세 장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서울에 있는 종로구에 있는 이 소녀상 이외에 부산에 추가로 생길 것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좀 구하겠습니다. 윤병세 장관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그 외교공간, 영사공간 앞에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입장입니다. 정부는 결코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적인 국제적 협약 가운데 상대국의 공관이 나갔을 때 그곳에 품위를 지켜주는 것,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협약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있죠. 네. 외국 공간의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외국의 영토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소녀상을 만일 이 일본 영사관에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데 했다면 그거는 사실 외교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네. 우리의 그 어떤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든가 네. 우리의 반일 감정 이런 걸 표시하는 거는 참 저도 찬성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네. 그게 상대방의 어떤 그 외교관 아닙니까? 네. 외교의 어떤 관례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이런 것까지 무시하면서 할 때 우리는 당연한 우리의 의사 표시를 하지만 제3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을 제한 제3자가 올 때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일본국에 나쁜 짓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그 외교 관례를 어떤 좀 무시하는 절차를 취해가면서까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 일본 영사관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네. 사유지를 사가지고 사유지를 네. 국가가 해서는 안 돼. 우리나라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유지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국가의 어떤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그 정부 종합청사에 저걸 바라보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 놓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어떤 이 일본을 갖다가 극복하자는 어떤 재단이라든가 사유지를 사가지 놓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10억엔 받았잖아요. 정부의 예산으로 내놔라. 그리고 총리가 사죄한다. 그것까지 이제 다 합의가 이행이 된 건데 만약에 이 10억엔 받은 것이 만약에 소녀상 움직이는 것과 연계된 게 있다면 그건 반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마치 우리의 혼을, 네. 요새 혼이라 그러면 혼나는데, 네. 혼을 가지고 돈 가지고 거래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죠. 저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국력이 이 정도는 돼 있죠. 네. 이 위안부 할머니한테 1억씩 줬다고 그러죠. 네. 그걸 주기 위해서 마치 일본한테 돈을 받고, 그 대신 우리 위안부에 더 이상 그 이의를 제기 않겠다.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네. 이거는 금전적으로 이걸 갖다 소녀상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에는 일본이 뭐 잘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 민간이 돈을 좀 걷어가지고 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부 돈으로 내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이번 협상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반기문 총장의 주장이 네. 진보 진영의 주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수 후보인 반기문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상당히 좀 다분히 정치적인 나머지 전략을 염두에 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안부 문제 한을 풀어주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과는 미래적으로 발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런 네. 발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발언인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이제 외교적 발언이다. 이거는 그만큼 이 현안이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한데 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반기문 총장이 정말 대선 과정에서 네. 과연 외교적인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해 줄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 네.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그런 주변 우리 강대권 외교 정책을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 네. 아마 그 청사진을 미리 대선 전에 네. 좀 보여줬으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검증하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보면 지금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긴 하지만 네. 어제 이제 귀국을 해서 첫 일성과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사실상 나는 중도다. 네. 중도다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다. 네. 그 말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러서는 자신에게는 결국 승산이 없다. 왜냐하면 네. 계속 보수로 몰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아예 처음부터 무화시키면서 네. 나가자는 어느 하나의 큰 전략을 갖고 들어왔다. 그런 면에서 저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말도 내가 보수주의자로서 수구는 아니다. 네. 뭔가를 바꿀 것은 바꾼다.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진보적인 걸 많이 했다. 내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지만 그중에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옹호, 동성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보호하는 일에 내가 전 세계를 상대로 극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좀 보수적 기독교계가 굉장히 정치적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성애 옹호 얘기했다가 걷어들였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논쟁이 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반 총장한테 이건 큰 이슈가 안 될까요? 근데 대선이 시작되면 분명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도 신도하면, 선거권자의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야권에서 분명히 이거 들고 나올 겁니다. 네. 저번에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에 이 말 한 거, 그때는 사실 대선 할 것이다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명확한 대권 후보로는 안 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야권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거다 한다면 근데 야권이야말로 그동안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 이분들을 위한 권익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 옹호하느냐라고 비판하기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논의가 있는데 네.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 있게 보는 게 보수적인 교단의 네. 저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네. 지금 반기문 총장의 저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교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어떤 대응의 움직임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반기문 총장을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마 커밍아웃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보수적인 교단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민감하게 저는 갈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반기문 총장이 LGB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네. 예, 그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 트랜스젠더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있죠. 네. 뭐 동성애 반대입니다, 솔직히 반대인데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성적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네. 어떤 인간적인 삶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옹호하는 거 아니고 박해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네. 차별한다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정말 당연한 얘기죠. 예, 반기문 총장이 설치할 프레임은 그래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아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런 얘기를 얼핏 반기문 총장이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선천적인 동성애자하고 후천적인 동성애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글쎄, 저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반기문 사무총장인데 해외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야권에서는 아마 반색을 할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I was profoundly concerned by the recent incident
where Ukrainian military bases were taken over. The new chain of transmission in Mali is a cause of deep concern. Again, I'm very much concerned. As one of the citizens of Korea, I would say that I have been closely following this situation with a grave concern. 자, 일단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여상원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신에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참 이런 문제에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라고 말만 했지 행동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신들이 참 이율배반적인 게요. 네. 유엔을 아주 허약한 단체로 만들어 놓고 네. 그 허약한 단체의 수장이 무슨 역할을 못하는 걸 요구하는 거 그게 정말 잘못됐다. 네. 지금 유엔 사무총장 보십시오. 뭐 예전에 버마의 우탄트 사무총장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제3국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얼굴마담이라 그러나요? 네. 그거 비싸게 세워놓고, 사실 아까 좀 전에 시리아 내전 나왔지만 있죠. 네. 시리아 내전에 지금 미국하고, 사실 미국 국무장관 아까 틸러슨도 나왔지만, 네. 이런 사람 훨씬 힘이 셉니다. 네. 이런 사람도 지금 시리아 내전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미국 외무장관 만나서. 네. 이런 상태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있죠. 유엔이 무슨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네. 거의 중재인에 불과하거든요. 유엔 사무총장 역할이. 그런 사무총장을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아무런 힘을 별로 부여하지 않으면서 별로 이 일을 해결 못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건 진짜 서구적인 어떤 동양인에 대한 어떤 그거라도 저는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저는 서구 사회의 비판은 옳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랑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내가 유엔에서 개혁 시도를 많이 했는데 유엔 직원들을 좀 못 살게 했다. 그래서 이 유엔 직원들이 너무 한다면서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했다. 특히 나를 비판한 것은 영국과 미국계,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언론에서 주로 나를 비판했다 하는데 이게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영어 실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반기문 총장이 처음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모습을 한 10년 전에 봤을 때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참 또박또박 하신다. 영어를 참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참 또박또박하게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이제 야속하다라고 지금 우리 총장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유엔을 개혁을 했다라고 이제 하시는 말. 개혁을 시도하면서. 그렇죠. 그랬죠? 그러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재산 신고, 재산 공개도 하고. 유엔 직원들의 재산 재산도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처럼 순환 보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7년 동안 노력해서 결국 회원국들을 설득을 해서 보직을 바꿔놓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제대로 잘 보살펴주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신 거죠. 근데 CNN이 보도한 걸 보니까 후임 사무총장 보니까 영어를 제법 잘하고 또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어제도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연설할 때 보면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잠깐 간간히 메모를 참고했잖아요. 그런 거 없이 하더라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후임 사무총장 포르투갈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 되겠다고 나온 포르투갈 사람이면요. 거의 원어민 같이 영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 네이티브 스피커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미 사람들은요. 이 유엔 사무총장 되면 지적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영어 표현을 보면 아주 미국의 한 중학생 정도의 영어 표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근히 무시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반 총장도 영미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라고 그랬는데 영미에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우리도 그 사람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인 영어 연설 얘기 나왔는데 사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아마 명품 영어를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영어를 했지만은
귀족 영어를 쓴다 그래서 킹스 잉글리시라고 그래서 네. 싱가포르 이광유 수상도 깜짝 놀랐다. 어디서 배웠냐 할 정도로 네. 최고의 영어를 잘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달달달 외국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2번 했는데 네. 그때도 미국 정치인들이 야, 영어 잘한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실제로 그렇게 미국처럼 잘잘잘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네. 전라도 사투리까지 섞어서 하는 영어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데 네. 그래서 그 영어를 이렇게 수려하게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고 저 영어를 가지고 문제를 잡는 건 조금 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양인 그리고 영어에 익숙지않은 한국, 일본, 이런 중국 이런 나라들의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영어를 자기 말로 쓰는 미디어에서 나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반 총장의 오늘 하루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